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민주행동 자평통특위 특위장 김은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전쟁동맹 한미동맹은 북한의 진구를 향해 가진 위협과 전쟁 연습 핵전략 자산을 정리하고 과거 식민제국 전범국가로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반성과 사죄, 배상도 없는 일본까지 이 땅에 끌어들여 한미 전쟁 연습을 일삼으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멈추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이 엄중한 정세를 직시하며 동지들과 함께 이르다 전쟁 난다 대북적 대정책 중단 미군은 막아라 2022 전평화대회를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동지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청년들이 서서 압사당하는 실로 있을 수 없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돌보지 않는 국가로 인해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그런 일이 참사로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제와 민주의 총칼 아래 무참히 난도질 땅안에 떨어져간 이 땅의 무모한 민중들, 항일, 항미의 역사 속에 잠든 전사들, 시대의 합법, 국가보안법에 의해 현장에 있음이 되신 민중열사들, 자주와 통일, 민주주의, 민중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사나이 가신 이 땅의 수많은 노동, 민중열사들,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 우리의 동지들 양심수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엄숙히 투쟁을 결의하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미국의 전쟁기지, 전초기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을 부리면 미군은 필요 없습니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민족의 참사, 공멸을 몰고 오는 무고한 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보는 윤석열 정권, 군사동맹, 구역일기를 넘어 민생 파탄,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미국과의 계속적인 경제 동맹으로 나가는 윤석열 정부 멈춰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질주를 멈춰 세우고 우리 민족과 민중을, 우리 운명을 지키겠다는 이 땅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힘차게 미문란 행진곡을 부르겠습니다. 수원!
기자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고호판에서 빨간 글귀가 나오는 거 있죠? 고개교 윤석열 비탄 빨간 글귀가 나와 있는 판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고호판에 있는 구호를 함께 외쳐보겠는데요. 끝에 글자 네 글자만 3번 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교 윤석열 비탄 한미군사동맹 반대한다! 이제 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구호는 끝에 6글자 미군은 나라라를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멈춰! 미군은 나가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 이 땅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먹거리를 책임지고 손가락이 온몸이 휘어지도록 농사를 지으며 민족 식량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하고 계신 이 땅 농민들을 대표해서 전여성 노동의 청년합 양옥희 회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연대투쟁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저희는 누구를 위한 건가? 이 윤석열 정부 개정부라 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국여성농민의 총회장 양옥희입니다. 투쟁!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침략과 지배, 제재와 대결만 의지해왔던 미국은 약화되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발악적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신냉전 체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대결 상황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민족의 단결과 산업 통일이 아닌 미국의 패권 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만 몰두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과거사 문제를 절속적으로 처리하려는데 일본이 자유대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패권 정책으로 인한 치솟는 유가와 물가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45년 만에 최대 쌀값 폭락으로 우리 몸은 말라 죽고 농민은 뒷덜미에 앉았습니다. 미군이 이 땅에 떠리를 틀고 앉아있는 한 이 땅에 평화와 통일, 민주의 생존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며 미군 기지 곳곳을 돌며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를 외쳤습니다. 이남 땅 곳곳에서 전쟁 연습을 일삼은 미국의 형태를 돈으로 확인하며 자주 오시는 나도 통일도 인생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로지 미래의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효순 위선 20주기 6.11 평화대회와 8.15 자주 평화대회 통일대회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
있습니다. 잡초 같은 미국과 친미, 친일 세력을 뿌리째 뽑아내고 통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농민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투쟁입니다. 농민들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힘차게 결의합니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는 함성이 이 땅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단결해 투쟁해 나갑시다. 투쟁! 힘찬 대행사를 해주신 양키 회장님께 우리 모두 연대 투쟁을 약속하며 힘찬 투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사의 조언을 담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파탄, 전쟁 특동,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따지 없이 인생 없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가 떠나라고 하는군요. 네,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폐지하며 죽이기 위해 나서고 피 흘려 만든 우리 민중 항쟁의 역사,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IPF, 14동맹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경제를 통째로 미국에 바치려는 윤석열 정권, 재무장, 군국주의, 한반도 재침략 의혹으로 한반도 재침략 의혹을 드러내는 일본과 묻지마 관계 정상화 위험한 한미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미국 일국 백금만을 위한 동맹과의 차별은 반민권, 반민주, 구역외교, 전쟁과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투쟁하는 동지들을 포기하겠습니다. 금속노조 한혜기 부위원장, 민주노동상 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별하나 이현희 사무총장, 평화주의 시민의회 이승원 정책국부로부터 투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동노조부위원장 함재주입니다. 미국이 신세 유엔 망명을 아시건에 미국 구성주의를 외치더니 급기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의 경제인기와 중국 경제에 있는 세계 약자를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업 파트너로서 투자 분야를 불과 4개월 만에 배신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미국의 투자의 세제 혜택과 고용에 대한 기여를 내밀더니 미국 내에서 제조된 것만 혜택을 부여하는 저단적인 자국 보호 등위를 택할 것입니다. 특히 정사를 본다면 미국 내 생산 전기차와 배터리와 핵심 광물, 핵심 소재와 원자재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우리의 수출기를 막고 산업기술은 빼앗기고 국내고용은 파탄내겠다는,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위기를 초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침 소리에 한국은 독감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경제 예속 공포입니다. 또한 외국 타적원의 먹튀행위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더해갑니다. 중국과 대만, 인도를 비롯해 물량을 주지 않아 전면 고사시키려는 한국 진행의 미국 자본과 한국 산면, 한국 게이츠, 의유럽, 청산의 벤소자본과 한국 와이퍼, 달셀 코리아, 한국
일본 자본은 아직도 식민 시대의 대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각종 혜택을 엄청나게 주었더니 세망치료에서 오히려 한국 경제에 뒤통을 치고 윤석열 정권은 국부유출 오늘 파탄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 기업의 공포를 막아야 합니다. 주권자의 수준만큼 대접받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주권을 지킬 그런 의지가 없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맘 놓고 살 수 있다. 이러다 정말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것처럼 일부터 곳곳에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규모 전쟁 예습을 넣어 한미 군사동맹으로 전쟁 공포를 가동시키고 급기야 안보 심리를 자극하며 국민문화를 가져가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노동자는 구조조정 노동자 산업재해와 손방위로 고통받고 빅투 영끌했던 청년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97년 IMF 경제위기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할 지경인데 이젠 전쟁 불안에 실체적 공포까지 감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길기에 대한 자유계의 경례를 하는 것보다 러시아와 그에 대한 경쟁 책임 중국의 민감한 영토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미국, 일본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요소와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전쟁 연습은 노동자 민주에게 결코 정의로운 삶도 이익도 될 수 없고 약자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싸우겠다는 도전입니다. 노동의 권리, 온전한 행복을 위해 정의를 닦는 강민주권을 당장 주십시오. 주권을 가진 노동자 민주주의 명령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주권을 지키십시오. 윤석열 정권 전쟁 연습, 전쟁 불안 조성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상 정부와 비서부위원장 최인기입니다. 사람 주는 두 개입니다. 눈도 둘입니다. 그러나 입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잘 듣고 잘 보고 신중하게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변정책 충나, 변화를 위협하는 군사위험 충나, 돈을 가로막는 전쟁연습 충나, 이런 구호를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 정부입니다. 지금 사회는 신냉전 체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선제 타격군을 하며 북을 싸워야 하는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들어 그리고 9월 한미 군사연합 훈련이 시행되면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전반부는 방어훈련이지만 후반부는 전술작전을 포함한 반격 훈련이었습니다. 말이 훈련이지 전쟁 연습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 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953년 전쟁 중단으로 보상은 이 정권은 때에 따라서 이를 악용하고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전쟁 연습에 조당잡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로 인해 한지압방에 새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5조 7천억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일자리 1만 6천 개를 줄이는 내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민생 파탄, 재벌특혜, 전쟁책동, 복지와 공공성 파괴, 민주주의 파괴 정책으로 이 정부는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누구보다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선포하는 대가 철실합니다. 우리 노점상과 철거민 등 도시민은 이번 정기국회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과 철거민 생존권 보장을 국회에 요구하며 도시민민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가난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입에 붙이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은 곧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복지에 지출해야 할 비용이 군비로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대북 대결 정책 중단하고 복지 예산 확대하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통일을 가로막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국민 사죄 배상하지 않았고 4년을 기다려서 우리 법원이 우리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한국재산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압류하고 이제 막 매각명령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월 달에 우리 대법원에 미쓰비시 재산을 매각하면 큰일 난다. 한일 관계 망가진다. 라고 하면서 이 매각명령에 대한 인용을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양금덕 한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제 100세에 가까우신데요. 그분들이 30년에 넘게 싸운 결과 그리고 우리 사법 주권을 헌신작처럼 버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일본과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1965년 한일협정 당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온 국민의 반대와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죄 한마디 받지 않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박정희 자신의 신념도 있었겠지만 당시 미국의 냉전 전략, 아시아 냉전 전략에 따라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박정희로 하여금 한일 관계,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13일 한미일 3국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역사상 첫 안보 성명, 프놈펜 성명을 체결하게 됩니다.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이명박조차도 하지 못했던 한미일 간의
안보 성명을 윤석열이 해냅니다. 성명의 한미일은 3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어리석게도 한미일 북중러 삼각구도를 공식화했고 신냉전의 최전방을 자처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누가 봐도 미국 편 중국 배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 동의도 없이 우리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 동맹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제 미 전략자산이 상시 순환 배치되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상륙훈련을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의 전쟁에 주한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자위대가 동시에 참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으며 오랫동안 은밀하게 추진했던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제 군사동맹으로 정식화되고 공식화되고 노골적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대일과거사 문제를 졸속 해결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음이 너무나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프놈펜 성명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일본 방위상은 2018년에 있었던 초계기 문제 한국이 해결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파렴치한 일본이죠. 2018년 초계기 사건은 우리 구축함을 동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에 의해서 위협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일본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만만해진 한국이 한미일 틀 안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한미일 동맹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한국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 발판을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일극 패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도 모자랄 시대에 우리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굴욕의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도 분단도 극복하지 못한 한반도에 다시 새로운 전쟁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굴욕외교, 편향외교를 멈춰 세우지 못하면 국익은커녕 70년 동안 유해한 역사 정의도 한반도 평화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다시 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위해 평화를 위해 윤석열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폴란드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발사의 주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혹여 러시아의 미사일이라면 전쟁이 유럽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가 공포에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의 대공미사일로 판명되어 위기감은 낮았지만 군사적 대립이 고조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우발적 상황이 전쟁 위기를 얼마나 촉발시키는지 체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야말로 매일을 전쟁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회원 한 분은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포소리가 들리더니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촉발된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포사격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회원분은 혹시 전쟁이 난 게 아닌지 공포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울릉도에 비상경보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북 간 강대 강의 대결이 지속되며 혹여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뉴스에서 눈을 못 뗐습니다. 그날 밤에도 뉴스를 보다가 울릉도의 비상경보가 해제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는 꼭 빨간색으로 합니다. 저는 언뜻 보고 울릉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본 것입니다. 순간 국지전이 발생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 지금도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 강화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전쟁 위기에 대한 공포는 단순 공포가 아니라 실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는 폴란드 미사일 사고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사상자도 없고 무엇보다 군부대 내에 떨어져서 다행이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쪽 지역에 떨어졌다면 즉시 전쟁의 시작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이므로 오작동으로 인한 낙탄인지 의도적 폭격인지 판단 내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한 상시적 전쟁 위기 속에서 우발적 사고는 곧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방어적, 연례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안전한 벙커에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겪습니다. 한국전쟁 때 이승만, 미국에 대한 학살을 겪었던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다 정말 전쟁 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십시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투쟁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네 분의 동지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동지들이 지금 햇볕을 보고 있어서 그리고 앞에 네 분이 연달아 발언을 하다 보니 많이 지쳐 보인다라고 하며 구호를 요구했습니다. 짧게 구호 한번 하고 지나가 봅시다. 일어나! 전쟁 난다! 전쟁 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재침야욕 일본 군국주의 부활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반중 대북적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한 미군 기지 사드로 인한 이 땅 주민들의 삶과 안전 생명이 위협당하는 현실과 이를 저지하고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 중인 평택 미군기지 한수 연구소 헌필경 소장님의 발언과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투쟁 발언을 진행하실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가 사드철의 성주대책위 동지들의 투쟁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또하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필경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10월날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였는데 이 기지는 1만 7천 명의 미군과 가족, 기지 관련된 미 회사 직원, 한국인 노동자 등 4만 4천 명이 거주하거나 출입하고 있습니다. 평택 바로 아래 및 아산시 등포, 아산 테크노밸리에는 5천 세대 중 3천여 세대는 미군과 관련자들이 입주하는 등 주변에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건물, 초등학교 등 500여 개의 건물과 미 이사단과 주한미군 특수전 병력과 정보여단 등 별을 단 23명의 장성, 43개의 병정이 활동하는 기지로 기지 내에도 거주를 위한 아파트 공사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물은 어느 누구보다도 최저가이며 이들이 버린 오물, 쓰레기, 똥 누가 치우는가? 기지 바로 옆에 연결된 오스가루로 흘러와 한국 국방부가 위탁한 하수물 처리장에서 치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은 평택 미군기지 외에도 오산기지로 알려진 송탄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별 3개 중장 주한미 7공군 사령관이 있으며 조정도와 관련인 7,000명이 거주 중이므로 전투기 소음으로 1만 8천여 세대가 한국 정부로부터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보다 규모면에서 더 큰 미군기지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플로리다에는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지가 있고 캘리포니아 모아나바에는 제도 1.5배의 훈련장이 있고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는 여의도 19배 규모라면 평택 미군기지는 공천 주한미군이 원래 반환하여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약속한 캠프 호비보다 20만 평 정도 큰 450만 평으로 북측면을 포위 봉쇄하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체계들과 훈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송탄 미 공군기지에선 8월 4일 펠로시가 방문하면서 G17 글로벌 마스터라는 거대한 수송기들이 목격되었고 19년에는 UFS 한미 전쟁연습이 실시되어 활출해서는 엑서사이즈라는 미군 아나운서에서 고고도 정찰기 유투기가 이륙하고 F-16 전투기와 A-10 지상 공격기들이 출격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는 하늘의 공중지휘수라고 하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2대가 2주 이상 목격되었는데 2017년 전쟁 이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콘스탄트 피닉스도 보였는데 핵폭발을 탐지 식별하고 샘플을 수집하는 특수 목적기입니다. 이때는 해상에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 해상 봉쇄 훈련을 전개했는데 평택의 미 정찰기들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로 북한함을선이 환적하는 것을 감시하고 목적지는 오키나와 미 해병대가
출동하여 배를 탈취하고 경매장에 팔아 북대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자들에게 테러 지원 자금으로 지급하는 일을 거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도 언론은 특별할 때만 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24시간 감시 활동하고 있는 가드레일 그리고 RC-135W 리벳 조인트 정찰기들이 있는데 대북중 러의 군사적 움직임과 통신, 감청, 레이더 등 전자 신호를 수직 분석하여 미사일의 발사 시 해킹과 전파 방위로 무력화시키려는 전자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고 앞에 북의 화물선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주일 미군기지 요구가 소속으로 화물기인지 전자전기인지 정체를 모르는 비행체가 목격됐고 11월 비지런트 썸 연습에는 유명한 전자공격기 브라울러 2대와 그리고 핵 공룡지 통제기 머큐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는 사격 훈련과 화생방 훈련이 자주 보이고 잠수작전을 벌이는 숙수전 미군들이 강화 훈련, 헬기 이착륙들이 자주 보이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그레이 이글 ER이라고 하는 무인 정찰 공격기가 목격되었습니다. 소위 유무인 폭격체라는 헬기와 무인계 공동약전을 벌이는 비행차입니다. 이에도 최신 헬기 교체 작업 9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순환 배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차 등의 훈련 시에는 경부철도와 연결된 철도로 전차 등을 치러 포천 동두천 훈련장과 기지로 옮기고 있으며 헬기도 매일 휴일을 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탄리 공공기지에서 출발한 유트 정찰기는 재작년부터는 산능반도 앞에서 대만 앞까지 정찰하여 중국이 긴장하는 등 한반도의 미국 기지는 북중러의 저 경계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류의 해방을 위해서도 제국주의 미군을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에 있는 경기북부 평화시민회의 사무국장 최희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주평화대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남기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마음은 어디서나 한결같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경기북부 평화시민운동은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두천에는 더 이상 미군기지가 없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는 반환되었지 않았습니다. 캠프 KC와 캠프 오비는 약 870만 평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을 그대로 소유한 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에 있는 로드리게스 훈련장으로 훈련을 가기 위한 미군들의 숙소로 이용할 뿐입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그 옆에 있는 6만 평에 해당하는 캠프 모빌의 온전한 반환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왜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전체가 아니라 캠프모빌, 겨우 6만 평에 해당하는 캠프모빌의 반환을 요구하냐고요? 동두천 시민에게는 작은 승리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승리는 결국에 큰 승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캠프모빌은 원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지금은 미군 무인 정찰기의 경납과 활주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5,000평만 2020년 12월에 마치 선물하듯이 생색을 내면서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000평은 일명 저승사자, 리퍼라고 불리는 미군의 무인 정찰기의 경납고와 활주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동두천 도심 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미군의 무인 정찰기의 훈련장으로 동두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을 날고 있다니 이것은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두천 시민들은 정말 미군기지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28일은 윤금희 씨가 돌아가신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군 범죄에 그동안 휘말렸을까? 윤금희 씨는 돌아가시면서 온몸으로 미국이 이 땅에서
상황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미군 범죄에 대응하는 힘을 모으라 알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윤구미 씨를 잔혹하고 끔찍한 죽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분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동두천의 이 상황에서 투쟁하고 있는 저희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 자주평화대회에 오신 많은 분들의 힘이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에 힘을 모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작은 승리에서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복구 평화진짜 6년 동안 이렇게 지치지 않고 싸우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래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우리가 위임한 주권을 이 국가가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데, 이 얼빠지고 무능하고 무지한 저질스러운 이 국가 권력이 내팽이 치고 있길래 우리 스스로 주인된 도리로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정권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우리의 목적이 수고하고 정말 가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들을 질정법이라는 도로교통법 또 70법으로 저희들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주 끝나지 않은 이 태양의 진정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식민 상황을 실현하고 있는 이 미국 한미동맹은 절대 손이요, 한미동맹을 지휘하는 요소는 전부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 얄궂은 운명에 저희들은 대담하게 싸울 것입니다. 동맹은 동맹으로 끝나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 건수망사를 이렇게 유린하고 착취하고 전국을 다 요시하는 이 광경을 더 이상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끝내야 더 이상 미국은 손이 아니요, 지금 변화하는 것은 침략이요, 저희들을 분쟁에 도착시키는 정말 한반도를 위험천만하게 만든 행위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쟁기지가 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남북이 언제까지 분단의 조치를 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 사드는 절대로 설이 아니고 침략입니다. 이 사드는 평화가 아니고 곧 전쟁입니다. 이 사드는 우리 한반도의 엄청난 방해물이요 위협도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드를 뽑아내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자주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드 투쟁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요, 이 사드 투쟁은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청천임을 알기에 우리는 사드 나갈 때까지 보이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 투쟁하시는 소성리 경기 북부 지역, 평택 지역 동지들에게 힘찬 연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풍성하고 힘있고 멋있게 만들 우리 문화공연이 있겠습니다.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문화 예술인 동지들을 소개합니다. 힘차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누구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민족의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길. 세상의 주인이 노동자 민족들이야. 단결합시다. 투쟁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의 승리를 수천만 민중 진실을 세워 단결한 민족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족은 패배하지 않는다. 용감한 여성들 여기에 민중을 끌고 나가리라. 우리의 단결 서남북다 일어나가리. 하늘이 높이를 인해서 땅을 딛고 거리에서 투쟁으로 멈춘 우리 조금의 미래를 선언하며 또 나가리라. 자, 우리 투쟁 속 우뚝선 경제력 거대한 목소리 높이 외쳐라. 상징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일어서라 우리의 빛나 다가올 세상 더 좋은 날들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수천의 외친 극하로 일어나라.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문화 공연을 해주실 동지들이 없었으면 어찌됐는가 싶을 정도로 아득한데요. 네, 힘차게 멋지게 우리 오늘의 대회를 빛내어 주신 우리 문화 동지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 우리의 결의의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대격경기가 도래하고 있다. 침략과 지배, 수탈과 간섭으로 유지해온 미국의 일국 패턴 시대가 가고 각국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주권 정중의 다격화와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패권 세타는 미제국주의 정책이 자초한 결과이다. 세계 곳곳에서 온갖 강권과 저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자기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도발이라는 식의 유중기준과 편가르기식 대의정책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왔다. 미국의 패권 정책과 맞서 세계적인 다각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패권 정책을 고집하며 전 세계의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측대 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식량, 자원 위기와 물가 인상 등 인생의 파탄, 전쟁의 참화가 중첩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정책을 추동하며 인생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파탄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격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인생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이 땅에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환상으로 내달리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체 친미 4대 배국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자주 없이 민생 없고 자주 없이 평화 없고 자주 없이 통일 없다. 우리나라 민중의 굳은 단결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 77년 지역과 애도를 사슬을 끌어내는 반미자주 반전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을 하나로 모으자. 이러다 전쟁된다. 대북적 대적과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영구 중단시키자. 대북적 대 전쟁력은 한반도의 전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 행각이다. 2022년 가을 다시 전멸된 대규모 전쟁 연습은 한반도 군정을 날카롭게 고도시키고 있다. 한미정부는 내일몸 최대 규모의 실기동 훈련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북적 대적과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영구 중단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첫걸음이다. 한미 미국 패권 정책에 집중하는 방향에서 경제, 군사, 위기 등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완성에 몰두하고 있다. 한미의 동맹은 자주통일, 자주평화 등의 민족적 요구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전쟁동맹, 애국동맹이다. 미국 패권을 위한 한미일 동맹의 사슬을 끌어내고 정치, 경제, 군사주권을 되찾자. 반통일, 반민주, 친일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중지하자. 윤석열 정권은 주정론과 정권론, 종말론을 운운하며 독신 선제 정권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노골적인 미국 표준을 일관하며 미국과의 경제 위기를 땅으로 끌어와 노동자 민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 파괴의 공안 정국을 빼앗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이겨내고서는 민주주의 어떤 권리도 실행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반노동, 반민주, 반통일, 합법 국가보복을 폐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금융 자본주의 사건을 터뜨리고 지난 시기에 지원금을 받았던 시민사회 단체들을 왕성하게 수사하는 등 공안정국 소수에 결함이 되어 있다. 민족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가보복으로 또다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권남용 통치가 시작되었다. 국가보복 폐지하여 민주민생 평화 통일을 앞당기자.
방미자주 안전평화 투쟁을 전민족적 투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자. 온결과 단결하여 이 땅을 전쟁터 경제 수탈지로 만드는 미국의 패권 정책 전쟁 에 단호히 맞서 싸우자. 삼천리 방방곡 전세 우리 민족이 사는 모든 곳에서 방미자주 반전평화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자. 2022년 11월 26일 2022